고 손문건 PD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벌써 일주일여가 지났는데요. 그의 죽음을 둘러싼 시비가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어떤 소식인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고 손문건 PD의 여동생분이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나누면서요. 임성환 작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문을 품고 있다, 이렇게 전하고 있다고요. 예, 말씀하신 것처럼 고 손문건 PD의 여동생이 오빠의 죽음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다면서 임성환 작가의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. 네. 고인의 사인을 숨긴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. 또 둘째는 유서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고요. 고인의 필체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죠. 임 작가가 모습을 드러내 이 부분을 해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예, 고 손문건 PD의 여동생이 이제 임성환 작가가 보낸 문자를 공개했는데요. 어떤 내용인가요? 예, 문자에는 임성환 작가가 이제 문건 씨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징역을 갈 뻔한 것까지 막아준 나한테 네. 살인자라고요? 라면서 칼부림에 치고받고 싸우는 부부들도 안 죽고 사는데 그 정도 잘못 짚어줬다고 자살한 남편 난들 이해가 가겠어요. 그래서 왜 그랬나 물어보고 싶어서 무당집 번호도 물어본 거예요. 나도 이제 지쳤어요.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문자 내용으로만 추측해 보자면 예. 고 손문건 PD가 회사와 갈등이 있었고 그것을 임성환 작가가 막아줬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손 PD의 어떤 문제를 놓고 임성환 작가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임성환 작가도 왜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지 궁금해하고 있고 그걸 알기 위해 무당을 찾아봤다는 이야기도 알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고인의 죽음을 놓고 손 PD 가족이 임성환 작가에게 살인자라고 했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. 예,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혹들도 제기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? 예, 고 손 PD의 여동생은 임성환 작가가 오빠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기 전까지도 가족에게 심장마비라고 말했다면서 오빠가 심장마비가 아니었으면 교통사고라도 날 팔자였다고 얘기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. 또 전처와의 불화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. 손 PD 여동생은 장례식 때 전처가 찾아왔다면서 언니한테 생활비를 받아서인지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. 전처도 1년 전부터 오빠를 못 봤다고 했다면서 아들이 자폐증이어서 싸웠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습니다. 예, 고인의 어머니, 그러니까 며느리인 임성환 작가에게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. 예, 고인의 어머니는 지난 18일이죠. 한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임성환 작가가 빈소도 차리지 않고 우리끼리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건이 휴대폰 좀 가져와라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서 휴대폰이 2개인가 3개인가 되는데 임성환 작가가 어머니 제가 봤는데 아무 내용 없어요. 보실 것도 없어요 하면서 안 줬다고 말했습니다. 또 고인의 어머니는 그날 다투고 우리 아이는 차를 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 임성환 작가 말은 누구를 만나고 일이 끝나서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서 가봤더니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손 PD의 어머님은 우리 아이는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하다 이 아이가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을 해서 모든 게 너무 피곤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. 죽고 나서도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니 이 얼마가 얼마나 바보예요 라며 오해를 했습니다. 고인의 어머니는 같이 크게 키워주겠다고 하고서는 이렇게 생떼 같은 애를 데려다 죽게끔 만들었을까요? 라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. 예, 여기서 좀 살펴봐야 할 것이요. 고 손문건 PD의 여동생분이나 또 어머니 강한 불신, 임성환 작가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자살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데 우선 크게 분노한 것 같고요. 예. 가족들은 무엇보다 고인이 왜 세상을 떠났는지 또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는데 화가 난 것 같습니다. 그 원인에 임성환 작가가 있는 것 같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고요. 고인의 여동생과 어머니의 인터뷰 행간을 짚어보면 임 작가가 고인과 같이 크게 키워주겠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것을 고인의 어머니는 약속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. 또 손 PD 여동생 말을 들어보면 고인의 전처가 임 작가에게 생활비를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.
예, 사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자살로 세상을 황망하게 떠나버리면 뭔가 좀 듣고 싶은 게 가족의 마음인 것 같아요. 임성환 네. 작가가 좀 뭔가 속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예, 고 손 PD는 그 지상파 방송사 공태 출신이 아닙니다. 예. 조연출을 오래 하다가 임성환 작가와 결혼을 하면서 드라마 연출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. 이 과정에서 고인의 가족들과 고인 그리고 임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다만 좋은 PD와 작가로 같이 커가고 싶다는 약속일지 바람일지는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 뒤로 고인의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는 잘 나누지 못했던 것 같고요. 그러면서 그런 일이 거듭되자 고인의 가족들이 임 작가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더 커진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다면 임성환 작가가 유가족들에게 어떤 얘기를 앞으로 더 하게 될까요?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예. 임 작가가 이번 일이 세상에 알지도 잘 않으려 했었고요. 임성환 작가 그 자체가 워낙 외부 접촉이 드물었던 편이라 모습을 포착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. 손 PD 가족들과 마주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본인에게는 어렵고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임성환 작가도 손 PD 가족이니까요. 연결고리가 없어지면 남이 되는 세상이긴 합니다만 부부의 인연이란 게 하늘에 맺어졌다고도 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만큼 고인의 명복을 위해서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디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, 가족을 잃는 큰 충격, 슬픔 속에서 유가족 측과 또 임성환 작가 사이에 속 시원히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. 아무쪼록 잘 이번 의혹들에 대해서 매듭 지어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